안녕하세요. 이현준입니다. 네, EBS 학습법.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시니까 클릭하셨겠죠? 네, 제가 잘 말아드릴게요. EBS 학습법.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일단 EBS 공부를 왜 해야 될까요? 네, 하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왜 해야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는 연계 그냥 맛이었습니다. 네, 옛날에 그냥 연계 맛이 느껴지는 수준이었다면 요즘에는 연계 빨이거든요. 연계 맛의 시대에서 2년 전에 연계 빨의 시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해야 합니다.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중에서 뭐가 더 많이 나올까요? 참고로 이 답은 수특입니다. 수특이 수완에 비해서 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연계율을 보통 몇 프로라고 하죠? 50%라고 하죠. 근데 사실상 거의 100%에 육박합니다. 뭐 식당 가면 이제 우리가 가끔 이제 2인분 같은 1인분 주세요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쵸? 약간 비슷해요. 지금 보니까 100% 같은 50인분이에요. 명목상은 50%로 하지만 2년 연속으로 비문화 연계 100%가 나왔습니다. 모든 지문이 다 연계가 되어 있어요. 문학의 경우에도 현대소설을 제외하면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거의 100%였기 때문에 해야겠죠? 그리고 수완의 경우에는 2024에서는 하나, 2025에서는 둘이 나왔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수완이 양이 적다 보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 수특을 좀 더 많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수특보다 수완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최근 2년간 경향을 보면 수특에서 많이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계속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참고로 이것까지 알아야 되나 싶을 수도 있지만 평가원장님 임기가 몇 년인지 아세요? 3년입니다. 그래서 2024, 2025, 2026까지 이번 평가원장님의 임기 내에 나오는 문제들이거든요. 이번 평가원장님이 국어교육과 나오셨는데 국어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4, 2025, 2026은 트렌드가 유지될 거라 생각하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 더, 양쪽으로만 늘어난 게 아니라 연계 체감도가 정말 높아졌어요. 질적으로도 바뀌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지금 2025 수능을 보면 간민가 고전 시간대 길거든요. 보통 이럴 때는 옛날에는 EBS에 나오지 않은 부분이 나왔습니다. 근데 EBS에 있는 그 부분 그대로 나왔거든요. EBS가 두 토막인데 두 토막 중에 한 토막이 문제로 나왔어요. 이런 걸 이제 우리는 핵심 토막 연계 방식이라고 합니다. 정을선전 길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EBS에 나오지 않은 장면을 출제하는데 이번에는 EBS에 나온 장면을 출제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핵심 토막 연계 방식이라고 해요. 비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문학도 EBS에 있는 토막을 그대로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하는 게 정말 의미가 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연계 맛이 아니라 연계빨이다. 그래서 정말 연계빨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면 손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누구나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하기 싫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EBS 같은 경우에 조금 뭐랄까 문제들이 수능 느낌이 좀 안 날 수 있거든요. 그래도 내용에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설명을 드릴게요. EBS 공부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누구나 해야 되는 기본학습. 이건 내신 때문에라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내신을 생각하지 않는 친구들은 정식 파이터라든가 EBS 공부를 안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거의 100%에 육박하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건 누구나 다 하는 거고, 네, 수능을 공부하는 친구들이라면 이건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이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뭔가 차이가 있어야 차이가 생기겠죠. 그래서 심화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 심화학습이 이제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하나는 연계 기출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EBS에 나온 소재와 관련된 기출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아, 이런 것이 이제 문제화 되는구나. 한번 내가 경험해 보면요. 아무래도 이 출제자가 이것저것 함정을 파서 나를 속이려고 하겠지만 좀 덜 속는단 말이에요. 연계 기출을 보는 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변형 모의고사를 보는 거죠. 사설 모의고사 중에서 변형 모의고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도움이 돼요. 물론 이제 기본 학습은 사용 설명서가 있거든요. 이거는 꼭 보셔야 됩니다. 네. 저는 이제 가끔 충격을 받을 때가 있는데
EBS를 안 사는 친구들이 있어요. 수능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사셔야 되고요. 수능 특강과 함께 EBS에서 나온 사용 설명서도 같이 사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요, 대체제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 저작권 문제 때문에 대체제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을 사가지고 같이 보면서 수능 특강 한쪽에 놓고 사용 설명서 한쪽에 놓고 보면서 이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정리할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용 설명서에 잘 적어 놓고 나중에 또 보는 게 좋단 말이에요. 문제를 푸는 거는 약간 좀 이 수능과 유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살짝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이 문화작품 같은 경우에 좀 깊숙하게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용 설명서를 이용해서 좀 보였으면 좋겠고, 하나 더. 문학과 비문학. 뭐를 더 강조해서 봐야 될까요? 둘 다 봐야 돼요. 이거는. 옛날에는요, 문학을 보고 비문학을 버려라 그랬었거든요. 그것도 옛날 얘기입니다. 2024, 2025 수능을 보면 비문학의 연계율이 그냥 100%잖아요. 핵심 토막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연계 공부에서 독서가 문학만큼 중요해졌다. 비문학이 문학만큼 중요해졌다. 그래서 문학과 비문학은 같이 가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뭐 작품은 이제 비문학, 뭐 독서론 같은 건 빼도 되고요. 빼면 168지문 있고, 문학 같은 경우 뭐 신라 향가 그런 건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어요. 수능 역사 30년 동안. 그런 건 빼고 114작품 정도 되거든요. 합쳐서 이제 182작품 정도 되는데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언제 하면 될까요? 네, 왜? 그리고 어떻게?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여러분들 수능 특강이 보통 이제 1월 말에서 2월 초에 나오는데 보통 이제 3월부터 공부를 합니다. 또 강사들도 그거 이제 분석해가지고 책 내놓고 하면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키마 1 강의도 3월, 5월에 합니다. 네, 그래서 이때 같이 달리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이 6평을 보고 나서 수능 특강을 버리면 되느냐? 안 되죠. 네, 수능 특강에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완성보다 중요한 게 특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7, 8월에 복습을 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이제 몇 가지 중요한 명제들을 말씀드렸는데 문학과 비문학은 대등하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수특은 복습을 해줘야 된다. 6평과 9평 사이에 복습을 해줘야 돼요. 요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억력에 한계가 있어서 한 번 보고 잊어버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능 완성이 이제 보통 5월 말에서 6월 초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이키마2가 이제 이 7월, 8월에 할 건데, 그때 같이 수능 특강을 같이 복습해주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키마1에서 함께 수능 특강을 한번 달리고, 이키마2에서 또 복습하면서 수능 완성 달리고,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9평을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뭐예요? 파이널이라고 하지만 결국 이것이 EBS 심화학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 변형 모의고사를 통해서 연계기출과 변형 모의고사가 심화학습이잖아요. 이거 수능까지 가면 됩니다. 결국에는 이 공부라고 하는 게, 수능 구공부라고 하는 게 기본학습과 심화학습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건 누구나 다 하는 것이, 학교에서도 하는 것이고, 이 학원이나 사교육에서는 좀 더 이제 심화학습에 포인트를 준다 할 수 있겠죠. 연계기출과 변형 모의고사. 이것이 이제 수능 국어로 가는 2024, 2025를 바탕으로 우리가 짠 최적화된 실전 커리큘럼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EBS 수능 특강은 그 자체가, 또 수능 완성과 수능 특강 그 자체가 시험 범위예요. 시험 범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과연 이게 전부 다일까? 네. EBS 안에 들어있는, EBS를 통해 드러나는 그 너머에 있는 어떤 생각하는 로직, 기출의 로직, 기출을 푸는 방법론, 수능을 수능답게 만들어주는, 수능의 주제는 집합적 사고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런 형식적 범위가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이제 저희가 부크, 이 코어 코드에서 다뤘던 어떤 이론서에서 다뤘던 방법론들이거든요. 그래서 수능 국어의 시험 범위를 둘로 나눠서 생각해 본다면 형식적인 것이 있고 내용적인 것이 있는데, 형식적인 범위는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 했던 것이고, 내용적인 범위가 이제 EBS 학습을 통해서 이제 기본과 심화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는 경험한 공격에 대해서는 강합니다. 그런데 경험해보지 못한 공격에 대해서는 취약합니다. 실제로 연계빨이라는 게 존재하더라고요.
2년 동안 이제 학생들이 시험 문제를 푸는 걸 보니까 EBS 연계 공부를 한 친구와 안 한 친구 사이에 차이가 있고, 같은 친구라 하더라도 연계학습이 되기 전과 후에 성적 차이가 커요. 그래서 이제 연계빨의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연계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이제 연계 맛이 아니라 연계빨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그 연계빨에만 너무 의존하면 안 되고 보다 본질적인 생각하는 방법, 브레인 크래커, 이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시면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졌을 때 최적의 조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 짓게요. 다양한 경험은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인생을 건 시험에 투머치는 없습니다. 우리 함께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결과를 같이 만들어 봐요. 그러면 감사합니다.